안녕하세요. 한국체육대학교의 노영규 교수입니다. 오늘은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텐덤 사이클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내용은요. 첫 번째, 시각장애인 텐덤 사이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에서 텐덤 사이클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텐덤 사이클을 보면서 텐덤 사이클의 각 구성과 각 부위의 명칭에 대한 것을 알아봄으로써 실제 우리가 텐덤 사이클을 타기 전에 알아야 될 부분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탑승하게 되는 텐덤 사이클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시각장애인들이 어떻게 자전거를 타느냐고 궁금해하시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시각장애인은 앞이 잘 보이질 않죠. 그런데 자전거를 어떻게 타죠? 혼자서 타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텐덤 사이클은 2인이 함께 타는 자전거를 의미합니다. 시각장애인은 뒷좌석에 앉고 정한인, 눈을 잘 볼 수 있는 정한이는 앞좌석에 앉게 됩니다. 앞좌석에 앉게 되는 정한이를 파일럿이라고 명칭하고 뒷좌석에 앉게 되는 시각장애인을 스토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텐덤 사이클은 이 파일럿과 스토커가 호흡을 맞추면서 2인용 자전거를 타는 것을 텐덤 사이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각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이 자전거를 타는 것처럼 텐덤 사이클을 타게 되면 자전거의 즐거움과 상쾌함을 갖다 동일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특성상 굉장히 행동에 소극적이고 외부 환경에 대해서 두려움을 많이 느끼게 되죠. 그래서 자전거라는 것을 엄두도 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텐덤 사이클을 이용하게 되면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그런 자전거 활동의 즐거움을 같이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각장애인들이 텐덤 사이클을 타게 될 경우에는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 체육 활동을 하게 되면 인지적 측면, 그리고 정의적 측면, 심동적 측면에서의 활동의 가치를 이야기는 하곤 합니다. 그럼 텐덤 사이클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어떤 가치를 갖게 될까? 첫 번째는 인지적 가치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인지적 문제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시각장애인들은 시력의 손상으로 인해서 여러 다양한 감각 체계에 대한 자극을 받는 것이 제한이 됩니다. 공간이나 속도나 혹은 자연의 어떤 감각적인 부분들을 받아들이는데 평소에는 그것이 굉장히 어렵죠. 자전거를 타게 되면 어떨까요? 자전거를 타게 되면 시각장애인들이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감각에 대한 자극과 지각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감각들을 통합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에 대한 향상이 텐덤 사이클 활동을 통해 가져올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의적 영역은 어떨까요? 정의적 영역은 사람의 마음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자전거를 타면서 느끼는 즐거움이죠. 그리고 자전거를 탈 수 있다는 성취감, 만족감, 이런 것들이 비장애인들이 자전거를 타는 것 이상으로 정의적 영역에서의 가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심동적 영역에 대한 가치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심동적 영역은 운동기술의 향상과 체력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비장애인들이 자전거를 타면 근육이 어떻게 되죠? 근육이 향상이 되죠. 심폐능력이 어떻게 되죠? 심폐능력이 증가가 되죠. 시각장애인들의 텐덤 사이클 활동도 심동적 영역에서 마찬가지 효과를 갖습니다. 근력에 대한 부분이 향상이 되고 심폐능력에 대한 부분이 향상이 돼서 건강 증진에 관련된 체력 요소를 많이 높일 수 있는 것이 텐덤 사이클의 가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텐덤 사이클 경기가 패럴림픽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일반적인 사이클과 마찬가지로 텐덤 사이클도 트랙 경기와 도로 경기로 나누어서 진행이 됩니다. 트랙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벨로드롬에서 치러지게 되는데요. 1000m 독주 경기, 1000m의 거리를 누가 더 빠른 시간 안에 주파하느냐를 겨루는 경기가 되겠죠.
남자와 여자로 구분이 돼서 1000m 독주 경기가 진행이 되고요. 개인 추발 경기, 추발 경기라고 하는 것은 건너편의 상대편과 누가 먼저 상대편을 추월하느냐라고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기가 추발 경기가 되겠습니다. 추월하지 못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정해진 거리를 빨리 주파하는 선수가 승리하게 되는 방식이 추발 경기 방식입니다. 텐덤 사이클의 도로 경기는 경기가 치루어지는 지역과 국가에 따라서 거리는 다소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쪽 환경에 맞추어서 적정한 거리를 선택을 하게 되고요. 도로 경기는 도로 레이스 경기와 그리고 도로 독주 경기로 구분이 됩니다. 도로 레이스 경기는 아마 TV에서 한번 보셨을 거예요. 많은 자전거들이 한꺼번에 출발해서 정해진 거리를 누가 가장 먼저 도착을 하느냐를 겨루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도로 독주 경기는 한 사람씩 출발하게 되죠. 한 사람씩 출발하되 정해진 거리를 누가 가장 빠르게 주파하느냐를 겨루는 경기가 도로 독주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패럴림픽에서 진행되는 텐덤 사이클 2021년도 도쿄 패럴림픽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유심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텐덤 사이클을 즐길 수 있는 동호회들이 조직돼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텐덤 사이클 동호회가 파주 텐덤 사이클 동호회입니다. 여러분들이 혼자서 하기에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이런 동호회들을 연락해서 시작하시는 것도 아마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활체육을 즐기든 동호회에 참여해서 생활체육 텐덤 사이클을 즐기든 생활체육 대회에 나갈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텐덤 사이클 생활체육대회가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대구 시각장애인 스포츠 연맹에서 개최하는 더불어 함께하는 시각장애인 텐덤 사이클 대회입니다. 열심히 지역사회에서 텐덤 사이클을 연습하셔갖고 이런 생활체육대회에 나가보는 것도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텐덤 사이클 동호회죠. 파주 텐덤 사이클 동호회의 팀장을 맡고 계시는 심재경 씨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저는 원래 매우 활동적인 성격이었는데 시각장애로 인해 생활의 폭이 좁아지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그런 저에게 텐덤 사이클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계기가 됐어요. 제가 하는 모든 활동의 근간은 텐덤 사이클입니다. 자전거를 타며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포함한 인간관계에 대해 생각해보기도 하고 시력을 잃기 전 비장애인으로서 장애인을 바라보던 제 자신을 반성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시력을 잃고도 건강하고 활발하게 살아가는 저를 보며 힘을 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인들은 저를 보면 긍정적인 에너지를 듬뿍 받아간다며 좋아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텐덤 사이클의 구조와 세부 명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텐덤 사이클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두 명이 타는 자전거입니다. 일반적인 자전거와 공통되는 부분이 있는 반면 두 명이 타기 때문에 조금 다른 차이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럼 어떤 공통점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죠. 앞부분서부터 텐덤 사이클에도 핸들이 있습니다. 두 명이 타다 보니까 앞에 핸들이 있고 뒤에 핸들이 있죠. 앞에 핸들은 파일럿이 방향을 조정하고 속도를 조정하는데 이 핸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스토커의 핸들은 자신의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는 데 활용되는 것이 뒷부분에 있는 핸들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바퀴와 뒷바퀴, 모든 자전거가 그렇듯이 텐덤에도 두 개의 바퀴가 있습니다. 물론 두 명이 타다 보니까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의 거리는 조금 더 긴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지탱하는 프레임이 있는데요. 프레임의 세부 명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종관과 연결되어 있는 헤드 튜브, 그리고 프레임의 상단을 차지하는 탑 튜브, 그리고 하단을 차지하는 다운 튜브, 그리고 두 개의 시트를 갖다 받쳐주는 시트 튜브가 있고요.
그리고 뒷바퀴와 안장을 갖다가 고정시켜주는 시트 스테이, 그리고 체인을 고정시켜주는 체인 스테이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명이 타는 텐덤 사이클이니까 안장도 두 개겠죠. 그래서 파일럿이 타는 안장과 스토커가 타는 뒤 안장 두 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페달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단 파일럿과 스토커가 둘 다 동시에 추진력을 내기 위해서 두 개의 페달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뒷바퀴 부분에 보이는 거치대가 있죠. 거치대는 정지했을 때 자전거를 안전하게 세우는 역할로 사용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경기용 텐덤 사이클에서는 거치대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상적으로 생활체육에서 사용되거나 레저용으로 사용되는 텐덤 사이클에서는 거치대가 있으니까 이 거치대를 잘 사용해 갖고 정지 시 안정되게 거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텐덤 사이클의 전체 구조와 명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각 부위별로 세부 명칭을 이야기하고 그 부위가 가지고 있는 기능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핸들에 대한 부분을 설명할게요. 두 명이 타다 보니까 텐덤 사이클은 핸들이 두 개죠. 그래서 앞좌석의 핸들과 뒷좌석의 핸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앞좌석에 타는 파일럿이 방향을 조정하고 속도를 조정하기 위해서 앞좌석의 핸들을 사용하고요. 뒷좌석의 핸들은 시각장애인인 스토커가 자신의 자세를 유지하고 안정되게 탑승하기 위해서 뒷 핸들을 갖다 사용하게 됩니다. 자, 앞 핸들을 좀 볼까요? 앞 핸들에는 손잡이와 함께 브레이크가 오른쪽과 왼쪽으로 달려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할까요? 오른쪽 브레이크는 뒷바퀴의 속력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고요. 왼쪽 브레이크는 앞바퀴의 속도를 제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전거를 탑승하고 라이딩을 하게 될 때 빠른 속도에서 속도를 줄일 때는 오른쪽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뒷바퀴의 속도를 제어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속도가 줄었을 때 자전거를 정지시켜야 할 때는 왼쪽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정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과 왼쪽에 대한 브레이크의 역할을 잘 기억하셔야지 안전하게 라이딩을 즐기실 수 있게 됩니다. 텐덤 사이클의 핸들은 두 가지 형태로 구분이 되는데요. 하나는 지금 보는 사이클과 같이 평평하게 손잡이가 구성되어 있는 플랫바형 핸들이 있고요. 경기용에서 주로 사용되는 드롭바 형태의 핸들도 있습니다. 드롭바 형태의 핸들을 사용할 때는 경기에서 바람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자세를 낮출 때 주로 이제 드롭바 형태의 핸들을 갖다 활용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활체육이나 지역사회에서 이용하게 되는 텐덤 사이클은 거의 대부분 이런 플랫바 형태의 핸들 모양을 갖추고 있는 것이 텐덤 사이클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핸들에는 브레이크 외에 또 중요한 기능을 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우리가 흔히 기어라고 얘기하는 이 부위는 정식 명칭은 변속기입니다. 그래서 변속기가 오른쪽과 왼쪽에 하나씩 달려 있는데 오른쪽은 뒷바퀴를 관여한다고 했죠. 왼쪽은 앞바퀴를 관여합니다. 물론 자전거에 따라서 이 변속의 단은 서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지금 이 자전거 같은 경우 뒷바퀴가 8단으로 되어 있고요. 앞바퀴는 3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가 크면 클수록 좀 더 무거운 페달감을 전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사를 높이 올라간다. 그러면 페달이 무거우면 올라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숫자를 작은 숫자로 앞바퀴와 뒷바퀴의 변속기를 조정하면 좀 더 편하게 오르막 경사를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변속기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는 기어라고 얘기합니다. 기어라고 얘기하고 지금 변속기의 상태는 왼쪽 변속기, 오른쪽 변속기가 다 낮은 숫자인 1에 있습니다.
즉 낮은 숫자의 변속기는 가볍게 페달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자, 이제 좀 큰 힘을 페달에 전달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변속기의 숫자를 높여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변속기와 맞물려 있는 기어가 변화되면서 좀 더 한 번에 큰 힘이 전달될 수 있는 상태로 변화되게 됩니다. 다음은 텐덤 사이클의 페달 부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텐덤 사이클은 두 명이 타다 보니 페달이 두 개입니다. 앞에 파일럿이 사용하는 페달과 뒷좌석에 스토커가 사용하는 페달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페달 자체의 모양은 일반적인 사이클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단 우리가 텐덤 사이클을 탈 때 페달에 효율적인 힘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페달을 받는 다리와 페달이 수직으로 위치돼서 페달을 밟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라이딩을 하는데 필요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텐덤 사이클을 구성하는 세부 명칭, 이제는 안장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텐덤 사이클은 두 명이 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안장도 두 개가 있습니다. 앞에 파일럿이 타게 되는 앞 안장과 뒤에 스토커가 타게 되는 뒷 안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레저용 텐덤 사이클과 경기용 텐덤 사이클의 안장은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레저용은 좀 더 편안하게 라이딩을 즐길 수 있게 조금 넓고 푹신한 재질로 안장을 만드는 대신에 경기용 자전거에서는 조금 더 얄쌍하고 딱딱한 재질로 안장을 만들게 됩니다. 경기용 자전거에서 얄쌍하고 딱딱하게 안장을 만드는 이유는 페달링을 할 때 걸리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경기용 자전거에서는 안장을 조금 더 얄쌍하게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레저용이나 생활체육용 텐덤 사이클에서는 앉아서 타는 것이 푹신하고 편안한 것을 더 강조하기 때문에 레저용과 생활체육용 텐덤에서는 안장이 넓고 푹신하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텐덤 사이클을 라이딩을 할 때 안전장비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안전장비는 뭐죠? 그렇죠. 헬멧이죠. 그래서 사이클에 사용하는 헬멧은 텐덤 사이클과 일반적 사이클의 헬멧이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머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보시는 바와 같은 헬멧을 꼭 착용하고 텐덤 사이클을 갖다 시작하셔야 됩니다. 또 다른 안전장비는 고글이 있죠. 고글은 멋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라이딩을 하게 되면 바람을 계속 맞게 되고 바람을 맞게 되면 눈이 시려서 눈물이 나오거나 시야가 가리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이러한 고글을 착용해서 최대한 시야를 가리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고글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안전장비로는 장갑이 있죠. 장갑은 혹시라도 넘어졌을 경우에 가장 먼저 땅에 닿는 부위가 손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질주를 하다가 넘어졌을 경우 손을 닿게 되면 손에 부상을 입으니까 그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양쪽 손에 사이클용 장갑을 착용하는 것이 안전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보호장구로서 보호대가 있죠. 무릎 보호대와 팔꿈치 보호대. 무릎 보호대와 팔꿈치 보호대는 플라스틱 종류로 만들어지는데요. 이 또한 넘어졌을 경우에 무릎과 그리고 팔꿈치를 보호하는 중요한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들이 텐덤 라이딩을 할 때 꼭 갖추어야 될 안전장비로선 헬멧과 고글과 그리고 장갑과 무릎 보호대, 팔꿈치 보호대는 착용하고 라이딩을 시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텐덤 자전거에 대한 안전한 라이딩을 위해서 개인 장비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안전한 라이딩을 위해서 또 하나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전거 자체에도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세부 기구들이 있는데요. 장비들이 있는데 이 장비들을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서 라이딩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앞에 손잡이 쪽을 보게 되면요.
브레이크와 변속기 외에 앞에서 내 자전거를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전조등입니다. 전조등은 이렇게 이제 불빛이 나오게 돼서 앞에 있는 사람들이 내 자전거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요. 기능에 따라서 깜빡깜빡이는 기능을 활용해서 좀 더 내 자전거에 대한 위치를 갖다 주위에 환기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앞에서만 확인하면 되는 게 아니죠. 뒤에 따라오는 자동차들이나 뒤에 라이딩을 하는 또 다른 자전거들에게 내 자전거의 위치를 갖다 보다 확실하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호미등입니다. 호미등도 전조등과 마찬가지 깜빡이는 불빛을 이용해서 뒤에 따라오는 차량이나 뒤에 따라오는 자전거 탑승자들에게 내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는 역할을 해서 부딪히게 되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호미등입니다. 자, 개인 장비 외에 안전을 위한 개인 장비 외에 자전거 자체에 달려 있는 전조등, 호미등과 같은 안전 장비를 라이딩하기 전에 확인함으로써 좀 더 안전한 팬덤 자전거를 즐길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